안녕하세요. 수의학 심증 레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식욕부진의 임상 접근 및 치료 전략에 대해 김 교수님과 박 원장님과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 생존율과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식욕부진의 임상 접근 및 치료 전략은 동물에서 자주 관찰되는 저식욕 혹은 완전한 식욕 상실이 다양한 기저 질환과 연관되어 있어 진단과 치료에 있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체중 감량, 근육 소실, 면역 기능 저하 등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단순한 식사량 감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을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현장에서 신속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식욕부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임상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부진과 관련된 기본 용어를 정리해보면 애너렉시아는 자발적인 음식 섭취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를 말하며 히포레시아는 체중 유지나 이상 체중 달성을 위해 필요한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스렉시아는 식사 패턴의 불규칙성, 예를 들어 갑자기 먹거나 먹지 않는 등 비정상적 변동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임상평가와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진료에서는 보호자와의 면밀한 병력 조사와 관찰을 통해 이러한 용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환동물이 음식에 대한 관심을 잃거나 식사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기저에 존재하는 질환이나 환경적 요인을 의심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이 주제는 단순히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근육 소실과 캐시크시아, 면역 억제, 심지어 다중 장기 기능 저하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효과적인 접근법은 체계적인 단계별 진단 전략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선 상세한 병력 조사와 보호자 인터뷰, 식사하는 모습의 영상 기록 등을 통해 환경적 스트레스, 약물 부작용, 통증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그 후 신체 검사와 필수 혈액 검사, 영상 진단 등을 실시하면서 동물의 BCS, MCS, RER 계산을 포함한 구체적 수치를 통해 영양 상태와 식욕 감소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평가 과정 중에 보호자와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병원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해 식욕이 떨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간과하면 진단과 치료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는 모든 세부 이력을 꼼꼼히 조사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을 하나씩 좁혀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진단적 접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자 접근은 먼저 먹지 못함과 식욕 둔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진료 기록,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수술 후 상태, 및 급성 통증의 요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데이터베이스, 전열 고수, 혈액 화학, 소변 검사, 혈압 측정 등을 통해 기초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에서는 이러한 기본 검사를 넘어 초음파, 방사선 CT 또는 내시경 등의 추가 검사를 통해 식욕 부진의 원인을 더욱 세밀하게 찾아내기도 합니다. 진단적 딜레마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단 과정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환자의 영양 상태 평가입니다. BCS, MCS, 그리고 RER 계산을 통해 현재의 상태와 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비교함으로써 히포렉시아와 애너렉시아의 정도를 구분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이나 원장님, 이런 사례와 관련해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번은 극심한 식욕부진을 보인 고양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호자께서 고양이의 식사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오셨는데 그 영상을 통해 환경 문제와 기저질환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보호자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하, 정말 인상 깊은 사례네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에서 보호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들 속에도 임상적으로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네, 이제 치료적 접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적 접근은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 초점을 맞춥니다.
1차 치료 옵션에는 우선 환경 스트레스 완화, 식이 개선, 그리고 약물 요법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장소나 용기를 변경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음식의 온도를 높여서 향과 맛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고양이에게는 식욕 자극제로 미리타자핀을 1.88mg씩 24에서 48시간 간격으로 투여하거나 개의 경우 깜노모렐린을 3mg/kg으로 4일간 투여하여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물론 환자마다 기저 질환이나 상황에 따라 용량과 적용 방법은 달라집니다. 치료 시 임상 핵심 포인트는 약물의 적절한 용량 설정과 경과 관찰입니다. 단순히 약물만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의 소통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치료 반응과 부작용을 꼼꼼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모니터링과 예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모니터링은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변화, BCS, MCS, 실제 식사량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하여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후 평가는 이와 같이 객관적인 지표들과 기저질환의 진행 상황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는 보호자와의 꾸준한 소통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관찰한 식사 습관, 활동량 변화 등은 때때로 객관적 검사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곤 합니다.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로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얻은 정보 역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평가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복잡한 사례나 특수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사례에서는 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질환이나 여러 원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암이나 면역 관련 질환에서 발생하는 식욕부진은 다각적인 평가와 맞춤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현장에서는 복잡한 임상 상황에서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 병력, 그리고 동물동 특이성을 모두 고려해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약물 용량 조절과 동시에 재급식 계획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는 복합적인 원인을 하나씩 분리하여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다중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머로 분위기를 전환해 볼까요? 이런 임상 상황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또 있으신가요? 한 번은 보호자께서 고양이가 식욕부진으로 음식을 거부하며 마치 내가 만든 요리? 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팀 모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즉각적이고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하하, 정말 웃음과 함께 배울 점이 많은 이야기네요. 이런 유머 감각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때로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트랜스더멀 미르타자핀이 FDA 승인을 받으며 고양이의 식욕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보고와 개에서는 캄노모렐린을 단기간 사용해 식욕과 체중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약물들의 장기 안전성 및 효능에 관한 추가 연구가 기대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할 때 기존 치료법과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약물의 부작용과 환자, 개별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로 새로운 치료법 도입 시 철저한 평가와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며 최종적으로는 환자 결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식욕부진의 임상 접근 및 치료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풍부한 정보와 임상적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식욕 부진의 정해, 진단 절차, 그리고 치료 전략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평가와 맞춤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는 철저한 병력 조사, 종별 특이성 고려, 그리고 단계적 치료 접근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환자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박 원장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